부산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학생이 아예 없어 입학식조차 열지 못한 초등학교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예인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용접 작업 중 불티가 기관실로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출입국 이민관리청에 유치해 부산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총선 털기 코너를 마련해 부산 총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2대 부산 지역 총선에 등장해야 할 주요 이슈는 뭐가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이미 외국의 유수한 학자들도 또 외국의 기관들도 지적하는 대한민국의 위기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오히려도 아니 대한민국 저래서 생존할 수 있겠어? 국가 자체가 존속할 수 있겠어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위기 경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둔감했거나 알면서도 제대로 그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방분권 균형 발전은 대단히 절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수도권이 계속 비대해지면서 수도권의 그 삶의 질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것을 그냥 어디 비수도권에 달라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가 다 상생해서 한 단계 더 삶의 질을 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 가장 앞서는 토대가 되는 우리 국가의 지금 의제가 바로 지방분권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1등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승자 독식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는 소위 네거티브 방식, 부정적인 방식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타협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구조도 선거제도도 분권형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권자들과 우리 사회는 대단히 이제 선진국형 사회로 갔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가 대단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또 국회에 반영이 안 돼요. 딱 양당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되지만 각 당에서 탈당하고 또 분당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당의 상당한 중도층이라든지 또 여론의 지지가 일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등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의 소선구제제에서는 제3당, 4당이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또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4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한국 국적 22톤급 예인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선박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선박 내부에 있던 작업자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기관실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금정구 오륜동의 한 농장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작업장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던 중 주변에 쌓아둔 장작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부산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부경연은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치는 서둘러야 할 국가적,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의 입장에서도 소멸해가는 지역 공동체의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산이 민관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학생이 단 한 명뿐인 학교는 물론 입학생이 아예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도 발생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들뜬 표정으로 학교에 들어서는 학생들. 입구에서 기다리던 선생님이 머리띠와 명찰을 걸어줍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입니다. 강당에서는 학교에 첫 등교한 학생들을 위한 축하 공연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집니다. 1년 동안 생활할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첫 수업. 낯선 환경에 긴장하던 아이들은 차츰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한 부모는 집 주변 학교가 아닌 이 학교에 자녀 3명을 모두 입학시켰습니다. 이 학교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전체 학교가 다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전교생 58명인 이 학교의 올해 1학년 입학생은 모두 7명. 지난해 13명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입학생 감소는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만 4천여 명이었던 부산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올해 2만 1천여 명으로 3,4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 중 학구 내 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은 학구 외 학생들입니다. 방과 후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늘봄학교에 전교생을 참여시키면서 학구가 아닌 지역에서 신입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생태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구 외 입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면은 바로 이렇게 씨앗을 심고 중간에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고 수확하는 걸 자기들이 다 경험을 하더라고요. 꽃을 키우고 자연을 키우는 좋아하는 걸 집에 와서도 좀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는 올해 단 한 명의 신입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유출과 출산 감소 여파가 광역시인 부산에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곳곳에서 학생 수가 줄어 학교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학교, 시끌벅적한 등굣길 풍경은 이제 보기 드문 게 현실이죠. 그런데 올해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1곳, 공립단설유치원 2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용산초등학교의 첫 등굣길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3월 거제 용산초등학교가 활짝 문을 열고 첫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학교가 깨끗하고 좋고 1년 동안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1년 동안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많은 우정을 만들어서 같은 중학교가 갈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거제시 상동동 인구는 약 3만 3천여 명, 거제에서 고현동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이른바 젊은 동네입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하나 있는 상동초등학교에 몰렸습니다. 학급 평균 학생 수는 26.6명, 경상남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교사당 학생 수도 크게 차이 납니다. 개교한 용산초는 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해 모두 19개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200여 명의 학생이 상동초에서 전학 왔고 100여 명이 입학했습니다. 용산초등학교에 전입 온 학생들 그리고 신입생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용산초등학교라는 멋진 놀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웃고 배우고 즐겁게 뛰놀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학교 현장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자주 내린 비와 화물연대 파업,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아직 운동장과 등굣길 일부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개혁신당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범준 전 부산대학교 특임교수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영입한 인재입니다.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여의도 연구원 정책기획 등을 역임한 김 전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거제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 제2청사 앞에 있는 인권평화 조형을 기억과 소망의 6주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등이 참석해 3.1운동 제105주년을 기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헌화와 묵념으로 기렸습니다. 이 조형물은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유린을 기억하고 평화 통일을 소망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2018년 2월 28일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을 두고 지역 경제계가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최재호 창원 상공회의 소장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경상대병원, 경남의사회, 경남치과의사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인이 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시스템 정상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오션은 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유출 혐의로 HD 현대중공업 임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HD 현대중공업에 입찰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반발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사청의 처분은 중대한 범죄 행위마저 꼬리 자르기식의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전지 강소기업 신성 ST가 경남 창원 본사와 중국 생산 거점을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부산시는 4일 신성 ST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성 ST는 강서구 미음 외국인 투자 지역에 463억 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를 건립하고 내년부터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배터리 부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에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지역민을 고용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2차 전지 분야 강소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구조 개편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주식회사 하나와 하이트 진로 등 기업 2곳과 개인 3명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시는 이들에게 지방 세무조사 2년 유예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종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수산대전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행사 기간 중 7일에서 20일은 오프라인 행사가, 11일에서 24일은 온라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시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 대상 수산물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마른 멸치, 오징어 등입니다. 이 중 최근 공급이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는 정부 비축 물량이 풀림에 따라 마리당 각각 2,100원과 1,2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7개 오프라인 행사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